안 풀어봤어요? 못 풀어봤어요. 그럼 나중에 할게요. 자, 페이지 358페이지 포상금. 공인계사법상의 포상금하고 조금만 구분을 좀 하시면 돼요. 포상금 지급 사유 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돼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번, 2번은 사유가 뭐냐면 거짓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사유의 사유가 보니까 일단은 신고를 하긴 했는데 뭐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하고요. 또 하나가 허가 있죠. 허가와 관련된 위반, 부정허가라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 토지거래 허가 관련 위반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하고 토지거래 허가 관련 위반하고. 그러면 여기 사유에 대해서 뒤에 지급 요건을 가보십시오. 자, 1번에 보니까 여기 거짓 신고로 한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말은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 받은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 이때 검사가 뭐하면, 그죠? 검사가 공소제기, 공소제기나 그 다음에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죠. 즉 유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밑에 3번에 보니까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있죠.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아서 뭐 했다고?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이행 강제금 아닙니다. 이행 명령, 아까 3월 내 문서로 있었죠. 그때. 그래서 이행 명령이 있게 되면, 그리고 과태료 부과, 이 세 가지 요건. 그러니까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관련 위반해서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했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죠? 이행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아서 이행 명령을 받았거나, 이렇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로 발견한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는 돈을 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자, 포상금액은 비용이 있잖아요. 시군구 재원충당 그래요. 시군구 재원충당. 우리는 뭐 기본은 시군구지만 국가 재원이 됐죠. 국가 보조가 가능했죠. 이건 시군구 재원충당에 줄을 딱 긋고, 그 다음에 지급금액은요. 지급금액은 여기 과태료 부과했죠, 그죠? 과태료 부과가 우리가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뭐였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이 과태료의 얼마? 100분의 20입니다. 여기에 20%. 근데 이 금액이 부과되더라도 한도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과된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한도는 얼마다?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공유사법에 보신 내용과 같아요. 얼마? 50만 원입니다. 건당. 됐죠? 이 경우에는 얼마라고? 50만 원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 일단은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위반행위 신고서라는 게 있죠. 신고서에 의해서 두 번째 줄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를 종료하는지, 그 다음에 아예 유죄 혐의가 인정되어서, 그러니까 유죄 혐의가 없으니까 수사 종료 혹은 뭐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하게 되면 누구한테?
허가관청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죠. 결정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알려줍니다. 신고 고발인에게. 네, 당신의 신고가 받아들여졌다 하셨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지급 결정받은 지금 신고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그죠? 신고관청,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5번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줄 거죠. 몇 월? 2월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1월 이내에 지급하라 그랬죠. 그거 지급 방법에 보니까요. 자, 1번에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자 공동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위반 행위에 2명 이상이 뭐라고? 공동으로 줄다 긋고 이게 공동신고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에서 공동신고 보셨죠? 균분 원칙, 약정 우선 그죠? 2번을 보면 하나의 위반에 2명 이상이 뒤에 각각 동그라미 각각이란 말은 신고 고발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여러 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즉 2번은 중복 신고고 1번은 공동 신고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관리 그래가지고 딴 거 딱 접어두고요. 주어하고 내용만 보면 돼요.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 의무에다가 적으시고 1번에 국장 또는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은까지만 끊어요. 국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까지 딴 거 없고 두 번째 갑니다.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 뒤에다가 가능. 그러니까 밑에 보면 있어요. 1번 누가요? 국장은 부동산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 있죠.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는 구축 운영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체계하고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 있죠. 하고 안 헷갈리게.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오죠. 몰라도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이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전부를 위탁하는 건 없어요.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정체계 구축 운영과 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업무를 어디다가 한국감정원에 즉 부동산 관련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있죠.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이퀄 뭐다? 한국감정원입니다.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넘어가고 업무의 전자적 처리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전자계약서에 의할 때 해가지고 전자문서를 첨부해서 제출한다 쭉쭉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벌칙이 나오는데 자 다른 것 두고 머릿속에 한 정리해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이 나왔다. 제재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 그러면요 500과 기본이 500과 다만 거래대금 지급 증명의 미제출 등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를 하긴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했다. 취득가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하셨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본 모르면 기본은 뭐라고? 500가입니다. 500가. 그 다음에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있었죠. 계약에 의한 경우에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이나 계속 보유 있죠. 이거는 100과 하는 거. 그 다음에 과태료는 누가 부과할까요? 신고관청이 부과할 거예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과태료 부과일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보통 10일 나올 때는 천천히 이런 뜻입니다. 일단 알려는 줘야 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벌 가십시오. 다음 페이지.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는요 2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규정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에 100분의 30 하셨죠?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한 토지가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죠. 1대1은 허가 등의 조치 등을 위반했을 때 1대1 양벌 규정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세부적 그러니까 벌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딱 기본 틀 있죠. 큰 거만 기억하시고 아주 세부적으로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건 몰라도 돼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만 아는 것도 버거워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개실무 하겠습니다. 중개계약 그러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계약이 몇 개 있을까요? 일단은 모르실 리는 없지만 뭐 그래도 혹시 의뢰인이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의뢰인 그러죠. 의뢰인하고 의뢰인 사이의 계약과 개공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죠? 의뢰인과 개공 사이의 계약을 뭐라 그럽니까? 중개계약 그럽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을 거래계약 그러죠. 그리고 이 중개계약 줄이면 의뢰입니다. 의뢰시. 거래계약 뭡니까? 거래시. 그래서 의뢰시부터 거래시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중개실무 그럽니다. 의뢰와 거래까지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이 뭐다?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럼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의 과정에서는 어느 법이 적용된다?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중개계약 이 의뢰를 우리가 중개실무의 출발점이다 그러고요. 거래계약을 혹은 중개완성 그러죠.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라는 말이 뭡니까?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의뢰인이 개공과 사이에 이게 중개계약인데, 중개계약은 분류 기준이 독점도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두 번째, 참여업자 수에 따라 참여 개공 수에 따른 분류. 그리고 세 번째,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일단 독점도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럴 때 세 가지 있습니다. 일반, 전속, 독점 이렇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딱 태어나는 계약은 일반 중개입니다. 책임 딱 그러면요. 전속. 개공에게 유리한 계약 방식 독점. 그죠? 그다음에 참여업자 수가 뭐냐면 단독과 공동입니다. 개공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단독 중개. 둘 이상의 개공이 가냐면 공동 중개. 아셨죠? 공동 중개 두 사람이 하니까 빠를까 느릴까? 빨라요. 신속한 중개가 용이하다. 그리고 둘이 하면 뭔가 하여튼 좋은 말이에요. 능률적이다. 효율적이다. 좋은 말은 어디? 공동중개. 약간 뭔가 삐딱한 말 들어가면 일반중개입니다. 그래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 규정된 중개 방식은 일반 전속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인정되는 중개 방식은 일반 전속 공동입니다. 왜냐하면 전속 중개계약은 공동중개계약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전속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 공개되니까 정보가 공유가 될 거고 공유가 되면 두 사람 이상의 개공이 관여할 여지가 높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전속 공동이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인정되는 중개 방식이다. 뭐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그냥 알고 있는 거고 아실 수 있으니까 제목은 보면 돼요. 낙성분료식이다. 그죠? 그 주의하실 건 전속 중개 계약서를 쓰면 이게 요식 계약입니까? 아니죠. 그죠? 요식이냐 분료식이냐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셨죠?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게 뭐다? 이게 요식 계약입니다. 그게 대표적 경우가 뭐죠? 혼인입니다. 혼인. 혼인은 계약이죠. 결혼이라는 계약이잖아요. 결혼 그죠? 두 사람 사이 의사 합치되면 근데 같이 살래. 그러면 결혼이 됩니까? 아니죠. 법적으로 뭐 해야 된다? 혼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혼인 신고 안 해가지고 박살나는 경우 봤습니다. 박살난다는 말은 여자한테 여자가 아니고 남자한테 여자가 한참 욕을 넣는 거 봤어요. 결혼했는데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혼인 신고를 이제 남자가 직장 가니까 혼인 신고 뭐 언제 해야 돼? 이렇게 언제 갔어요. 나중에 그죠? 뭐 떼어보려니까 다 싱글인 거야. 혼인 신고 안 된 거지. 1년이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왜 안 했냐부터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집이. 우리 집은 아닙니다. 네. 진짜 저도 사실은 그게 한 1년 정도 있잖아 보통. 그 한 달, 두 달 보통 일을 하다 보면 늦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다가 저희 그 가짜 얘기죠. 집에 전화 오는 거예요. 혼인신고 했나요? 안 했는데요. 그래갖고 아차 싶어가지고 욕 바가지 얻어먹었습니다. 어른한테. 왜 혼인신고를 안 했냐부터 해가지고. 근데 요새는 그 혼인신고도 좀 그리 바로 안 합니다. 그죠? 좀 약간 천천히 하는 경우 있더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깨진 걸 봤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깨진 사람 있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뭐 있잖아요. 이거 와 대판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각자 집으로 다시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 아직 다 신혼 첫날 밤 기억나시죠? 뭐 했어요? 그냥 잤어요? 예? 저는 첫날 밤에 고도를 쳤습니다. 아직도 빚을 못 갚았습니다. 얼마나 잘 치는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고도리를 못 치는데 치는데 엄청 잘 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고 제가 그때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비행기를 어쩌다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비행기를 타는 데 있잖아요. 비행기 통로 있잖아요. 거기서 받쳐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뭐 이쪽 갔다 이쪽 갔다 하여튼 어찌 탔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벨트 매주니까 매고 그냥 막 고개 받고 있다가 내리니까 살술이 살짝 깨는 거야. 그래갖고 어찌 택시 타고 호텔 가가지고 뻗었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새벽에 1시인가? 하여튼 아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하여튼 오밤중에 조정이 자면 푹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이 딱 깨서 일어나보니까 한 10시인가 언제 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혼자서 막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일어난 김에 이제 씻고 이제 뭐 할까 하니까 그래갖고 고도리 한번 칠까? 근데 고도리를 가져갔어요. 이게 둘이서 마구 놀겠노 이래가지고 그래서 고도리를 막고를 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절값을 받잖아, 그죠? 당신 절값 받은 거 이렇게 막 들어 이제 다 나눠갔죠. 이렇게 이 이름 적힌 거, 내 이름 적힌 거 이래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절값 뭐 양가에서 받은 거 다 빼가지고 이제 돈 딱 꺼내놓고 막 앞에 놓고 다 잃었습니다. 잃고 제가 이게 80만 원인가 빚을 졌어요. 그때 떼묻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절값하고 다 모두 다 뺏겼습니다. 야, 진짜 희한하다. 분명히 내보다 못 치는데 어떻게 치면 그저 이렇게 붙는 거 있죠, 이거. 제가 고도리를 잘 못 치거든요. 자, 하여튼 그게 이 요식계약, 전속중개계약 때문에 자꾸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을 사용하니까 요식하고 서식하고 이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게 아니고 아시죠? 종이 쪼가리 쓴다고 요식이 아닙니다. 법률행위 성질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쭉 가면 3번 위임계약과 유사한 비준형 있죠. 위임계약과 유사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밑에 두 번째 줄 판례상에서 어떤 의무가 주어진다? 성관주의 의무 있죠. 대판에서 개공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비슷한 계약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위임 유사계약이라고 봅니다. 아셨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중개계약, 일반중개, 전속중개, 그 다음에 독점중개 나오는데 일단 일반중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거죠? 일반중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 중개 방식입니다. 전속 그럼 제가 뭐 기하시라고? 책임중개 이거만 하면 돼요. 책임중개 넘겨봅니다. 독점중개 그럼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계약 방식이다. 그죠? 네 번째 공동중개는 좋은 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조직화, 능률화, 가장 이상적 제도 이런 거 있죠. 신속한 중개 완성이 용이하다. 뭐 이런 거. 하여튼 좋은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순가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중개 방식이다. OX. X죠. 순가중개는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금지되는 중개 방식은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76페이지 갑니다.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고요. 이게 대상물의 조사 확인에서 있잖아요. 어떤 항목은 뭘 통해서 어디까지 확인하느냐가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경계다. 경계는 뭘 통해서? 도면입니까? 대장입니까? 도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셨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항목은 뭘 통해서 확인하느냐 이런 거야. 아셨죠? 경계. 그리고 뭐 대장도 마찬가지, 면적도 마찬가지죠. 면적은 뭘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그죠? 대장을 통해서. 토지는요, 필지별까지 이렇게요.
필지별 면적을 확인해야 된다. 그죠? 건물은요. 청별 면적, 청별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예, 요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항목은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면적은 뭘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뭐 토지일 때 그다음에 건물일 때 어디까지 확인하느냐 나오겠죠? 토지는 필지별로, 건물은 청별로. 그러니까 어떤 항목은 뭘 통해서 확인하고 어느 부분까지 확인하느냐. 이게 그 일치를 따져요. 일치를. 여기죠. 일치 여부를 따져요. 자, 그러면 조사 확인은 누가 할까요? 개공 등 저거요. 조사 확인은 누가 한다? 조사 확인은 개공 등입니다. 기업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고용인도 그죠? 즉 중개보조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는 원래 개공이 하는 거죠. 의뢰받은 경우에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누구를 대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까지 해당되는 데다가 기계적으로 축축축 쳤습니까? 체크하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줄 어디? 중개 완성되기 전 했어. 전 동그라미 했죠? 두 번째 줄에는요. 취득에 동그라미 했죠? 세 번째 줄에는 설명하고 밑줄 긋고 바로 밑에 근거 자료 제시까지 다 꺼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야 공부가 딱 숙달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사항은 몇 개 있어요? 그죠? 9번까지 있습니다. 세 개는 기억해야 돼. 뭐 보토조 그죠? 자, 어디 3번에 보니까 보수 실비 줄을 딱 긋고 봅니다. 4번 토지 이용 계획 줄 긋고 토 그죠? 그 다음에 9번에 쭉 가서 조세에다 긋고 앞에 두 개 해봐요. 앞에 취득 동그라미, 뒤에 세율 동그라미. 조세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하셨죠? 취득과 세율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설명서 작성 의무가 중개가 완성되어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이게 설명서죠. 당사자의 교부하고 사본입니까? 원본, 사본, 전자문서 3개. 지금 이대로 딱 나옵니다. 그럼 틀립니다. 그대로 나올 거예요. 사본입니까? 아니죠.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존할 필요는 없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조사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할 때, 자, 일단 가장 기본이 공부겠죠. 공부상의 조사, 그리고 뭐다? 현장 답사까지요. 조사 확인이. 그러면 공부상의 조사는 딱 기본이 있어요. 자, 우리가 표시사항 그러죠.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까지 해가지고 각각 뭘 통해서 확인하는지가 나오거든요. 자, 표시 그럴 때 토지의 경우하고 건물의 경우가 있죠. 토지는요.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 건물은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등본을 통해서 지적공부라고 할 때는 다시 대장과 도면으로 구분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 지적공부라고 할 때는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이 있죠. 통상 지적법상에 말하는 지적공부를 말하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지형도가 들어갈까요? 지형도는 지적법상의 지적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형도 이거 아니라고요. 그죠? 지형도. 지형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경사입니다. 경사. 지형도가 등고선이 나타나는 도면이죠. 이게 지형도입니다. 그러면 등고선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등고선 간격이 넓으면 완경사, 좁으면 급경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사도를 알 수 있어요. 왜? 경사도는 농작과 관계되어 있죠. 한개 농지가 경사도 몇 도? 15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15도 이상 이하냐 따라 가지고 아셨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래서 완경사, 급경사를 할 수 있는데 지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지세. 그러니까 지세는 지형도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지적공부상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세는 뭘 통해서 확인해야 돼?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일치 뭘 통해서 확인하는지. 그러면 대장 딱 그러면 고유 등록사항 우리 공부 배우죠. 지적법에서 배우시죠. 대장 그럼 몇 개 있잖아, 그죠? 뭐 면적입니다. 면적. 도면 그러면 경계. 이게 지면에 있잖아요. 지금 뭐 묶어 놓을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잖아요. 그럴 때 섞여 나와요. 그러니까 대장인데 경계가 튀어나온다든지 도면인데 면적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요. 지문들. 요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는 뭘 통해서 등기부죠. 공법상 제한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기본 공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기본 공부가 뭐냐?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뭘 통해서 확인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공부상 조사 확인이고 기본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대장과 도면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죠? 지적 공부와 건축물 대장 보이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지적 공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게 되면 뭐가 우선할까요? 예, 불일치했을 때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표시 사항은 뭐다? 지적 공부와 건축물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사항은 대장보다 뭐다? 등기부가 우선하고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유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은 뭘 통해서? 자, 1번 있죠. 원칙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조사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근데 토지 맨 마지막 줄 봐봐요. 공법상의 모든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고 378페이지 가보시면 어떤 공부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지가 나옵니다. 대장의 고유등록사항 가운데 가장 대표적 경우가 뭐라고요? 면적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건폐율 용적률 보입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건축물 대장인데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요? 상한은 시군구 조례를 따릅니다. 아셨죠? 시군구 조례에 따른다.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그럴 때 가장 대표적 경우가 뭐라고요? 경계입니다. 경계. 예, 땅 모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있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하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보이시죠? 대지권 등록부가 뭐가 있어요? 대지권 비율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자 이번 현장 답사 공부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 나오는데 토지의 뭐다? 지세. 토지의 지세, 건물의 방향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1번에 보니까 토지의 지세 있죠. 두 번째 줄에 건물의 방향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건물에 있잖아요. 건물의 외관상 구조하고 그냥 구조 다릅니다. 외관상 구조는 밖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조는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가 뭐예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잖아요. 이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오른쪽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료 요구의 범위가 상태와 뭐다? 환경하고 그리고 뭐까지? 실제 관련계. 그러니까 제목 옆에 적어볼까요? 실제 상환이라고. 실제 상환 그랬죠. 이 실제 상환 해가지고 이게 일단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 요구 등이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개공이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고 이게 뭐냐면 설명서에 보면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세부 확인사항 9번부터 12번까지를 말합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아셨죠? 예, 저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쭉 봐야 되는데 자, 토지 가시죠? 토지. 소재지가 보입니다. 소재지는 자, 일단 대장과 도면을 통해서다 그랬는데 두 번째 줄에 어디까지? 지번까지에다가 줄을 거세요. 소재지는 소재 지번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중구, 명동 끝나면 안 되죠. 명동 몇 번지까지 나와야 됩니다. 예, 지번까지. 자, 그리고 지목은 대장과 도면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28종이죠. 28가지. 그리고 부호로 표기할 때 도면상 부호는 첫 음절이죠.
두 문자 그랬는데 첫 음절입니다. 다만 차장천은 있죠. 차장천은 뭡니까 이거는? 차음절이죠. 차장천은 차 주차장 장 공장 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저보다 더 잘하시죠? 네? 지적법을 공부하는데. 자, 그 다음에 면적 갑니다. 면적은 자 보시죠. 토지 면적은 어떻게? 각 필지별로 줄 거죠? 각 필지별로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할까요? 그 마지막 줄 실제 면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불일치했을 때 우선순위를 묻는 거죠. 이렇게 되죠. 자, 실제 그죠? 그 다음에 대장 그리고 등기부. 면적의 적 표시사항이 불일치하게 되면 등기부보다는 대장이, 대장보다는 실제가. 이해합니까? 무슨 하는지?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면적은 미트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척간법, 적, 대성, 마지, 무, 평 같은 거 있죠. 몇 평 이런 거 못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라죠. 참 가로 열고 구 몇 평 이렇게 하죠. 원래 표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면 과태료 처분 사유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 다음 페이지에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의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정명원 줄을 다 긋고, 그리고 환지에서도 거래 목적물은 뭡니까? 종전 토지죠. 누구랑 계약할까요? 종전 토지 소유자. 맞죠? 다만 기준 면적은 환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거기 거래 목적물이 뭐라고? 거래 목적물은 종전 토지. 거래 당사자는요 종전 토지 소유자. 거래 기준 면적은 환지 면적 이렇게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와 종전 토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거래 기준 면적은 환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경계입니다. 뭘 통해서? 도면입니다. 도면. 지적도 임야도 줄 다 긋고, 그리고 경계가 개념이 나오죠. 구역에서 등록한 선이다 되어 있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선이 뭡니까? 경계입니다. 그리고 경계다 그랬을 때, 자, 딱 기억할 거, 이게 도면상 경계 기준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이죠, 실지상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뭘 기준으로 할까요? 도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그거 말하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 판례 같은 경우들은 한 번씩 보게 될 건데, 어쨌든 2번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분필 절차 없이 분할 등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적법상에서 분할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분필 등기해야, 그죠? 그 분할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절차 없이 그냥 분필 등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번에 판례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뭐가 기준이다? 도면상 경계가 기준이다. 요것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청량할 때 애초에 청량 자체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점을 잘못 잡게 되면 청량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그런 기술적인 착오가 있을 때는 뭐 사실상 경계가 기준이 될 거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뭐다? 도면상 경계가 기준이다. 5번 지형, 땅 생긴 모양이죠. 생긴 모양. 예, 요런 경우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로 가보죠. 건물의 소재지는 어디까지? 네, 동호수까지. 그러니까 건물의 경우에는 여러 동이 있을 때 건물 번호까지입니다. 그죠? 건물이 수동일 때 건물 번호까지인데, 집합 건물의 경우는 어디까지? 동호수까지. 이렇게 딱 체크하면 동호수까지. 예, 체크하시면 되고. 역시 소재지는 뭘 통해서? 대장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소재지 나왔으니까 소재지 그럴 때 둘 다, 그죠? 둘 다 대장을 통해서, 맞죠? 그리고 토지는요, 토지는 지번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번까지. 건물은요, 머릿속에 정리해 보세요. 건물은 건물 번호까지. 사실은 대지 지번을 기재하겠죠. 대지 지번인데 건물이 여러 동 있잖아. 그럼 어디까지? 건물 번호까지. 그 다음에 집합 건축물은
동호수까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 있죠. 이것도 면적은 역시 뭘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대장의 고유등록사항이고 토지는요. 토지는 필지별로 그죠? 건물은요. 건물은 청별로 청별 면적이란 청별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면적 확인할 때 그 집합 건축물은 있죠. 주택은 전용 면적을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을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요게 연면적으로 하되 각 청별 있죠. 되게 밑에 청별 면적 요거요. 그 다음에 구조 나는 거 안 받아요. 구조 용도 넘겨봅니다. 그 다음에 건축연도까지는 대장이죠. 그리고 6번 건물의 방향은 현장 답사 이렇게 현장 답사.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정한 권리자의 여부할 때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권리관계 확인은 뭘 통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자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줄을 닦으세요.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줄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그 의무를 다 했다라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 저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 증명서만으로 그죠? 의무를 다 했다 볼 수 없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뒤에 세 번째 줄 있습니다. 그게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 봐야 그죠? 확인해야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인적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등기권리증 그죠?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야만 그 권리를 다한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나오는데 우리는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해서는 관여할 여지가 없죠. 제목 옆에다가 딱 두 개 우리가 뭐 실제로 기억할 것만 하면 되니까 법정지상권이 나온다. 법정지상권은 자 지상권은 우리가 그 성립에 대해서는 관여할 여지가 없고 그죠? 이전에 대해서는 가능하죠. 근데 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등 할 때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 때 있잖아요. 땅을 사고 팔 때 법정지상권 제시유예 건물 있잖아요. 그죠? 계약 대상이 아닌데 뭐가 있어. 근데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면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지상권 인정되지 않는 거라면 뭐 철거 등을 통해서 그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법률의 규정에 법 규정에 의한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있죠.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지금 교재에 있는 딱 두 개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까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 딱 그럴 때 기억나실 거 뭡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당권이죠. 지상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러니까 건물이 이미 존재했어야 되죠.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신축되고 이래 되잖아요. 지금 나오는 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뭡니까? 동일 소유죠. 원시적으로 동일 소유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하는 정도의 요거 그 외에는 더 판례에 관한 문제니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할 때 주의하실 건 여기서 저당권 그럼 아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이게 제일 주된 포인트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러면 그게 3번이에요. 3번에 뭐가 없다? 건물 철거에 관한 뭐가 특약이 없을 것. 이 지문이 기본이에요. 항상 묻게 되면 지문에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 가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법하고 보통 이제 묶어서 나오는데 일단은
분묘기지권에 관한 내용 한번 보시죠. 분묘기지권은 자, 첫 번째 그 성격을 묻거든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우리가 경매처분 등을 할 때 항상 인수해야 되는 권리 중에 들어가죠. 분묘기지권입니다. 첫 번째 성격. 분묘기지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특수지상권입니다. 네, 지상권 유사한 물권입니다. 물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사유 있죠? 성립 요건이 세 개 있습니다. 일단 토지 소유자가 승낙할 것.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뭡니까? 시효취득이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해가지고 시효취득.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분묘 설치 후 약정 없는 토지 처분. 이게 뭔 뜻이냐면 자기 소유 토지 이봐요. 토지 소유자 승낙을 해서 이거는 적법한 거죠. 당사자가 인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분묘기지권 그러면 요 세 중에 요걸 말합니다. 보통. 예전에. 지금 현재 분묘기지권은 뭘 말하냐?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어요. 묘를 써갔는데 그냥 20년간 계속 시간 지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성립하는 경우를 보통 이걸 얘기합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근데 최근 요새는 이 장사법 시행 이후로는 시효취득에 의한 기지권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2001년도 1월 13일이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요 설치된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에 의한 기지권 성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나 200년이 지나도 아셨죠? 그냥 다 철거해야 됩니다. 불법 점유 그냥 아셨죠? 그래서 철거해야 되는데 2001년도 1월 13일 이전에 그러니까 12일까지 설치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시효취득이 인정되겠죠. 그럼 그 이후에 인정되는 건 뭐냐면 요거하고 이겁니다. 자기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죠? 설치했는데 그 분묘 처리에 대해서 따로 개공이 중개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약정을 안 하고 그냥 소유권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수자는 매도인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중개 잘못한 거야? 개공이 확인을 안 하고 중개한 거야. 그러니까 책임 져야 안 져야 돼? 배상 책임 등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료 분묘기지권 그럴 때 요 세 가지 경우고 근데 요렇게 되었을 때 다 인정되지는 않죠. 그죠?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분이 존재한다. 그죠? 그러니까 평장이나 암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르게 묻어버렸잖아. 그죠? 외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 그죠? 예, 요거. 그러니까 가묘를 쓰는 경우 있죠. 뭐 6.25 때 그런 경우 많았잖아. 그죠? 행불되고 하면, 그죠? 가묘를 씁니다. 가묘를. 그래서 공분, 시신, 안장. 예. 이런 거죠. 어디, 6.25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죠? 근데 웃기는 건 전쟁 가서 죽은 것보다 국군한테 죽은 게 더 많아요. 소거 작전이라 가지고 안 가보셨죠? 제가 실제로 갔었는데 산청, 함양, 거창 저기 유림 쪽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생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그냥 이거 국군이 아니요. 자국민을 죽이는 게 무슨 국군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빨치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런 이게 영향 때문이 한데 원래 후퇴라면 사거리 그죠? 옛날에 옛날에 전쟁은 마찬가지죠. 막 칼 싸울 때 그때도 정복했다가 피난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을 질러버리죠. 왜? 점령 들어오면 이걸 다 묶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불을 질러버리죠. 남아 있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죽였어요. 막 들판 있잖아요. 그 뚝 있죠. 시골 뚝, 논뚝 있잖아요. 강뚝 있죠. 강뚝에 제가 직접 갔었는데 그 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논이 있고 이게 강이 있어요.
여기 또 뚝이 있죠. 길 있고. 여기다가 총을 쫙 해서 기관총하고 딱 설치해놓고 동네 주민들 다 이게 논두렁이 나오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갈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래, 그때 그 당시에 9살인가 되던 할머니가 엄마가 안 왔으니까 옛날에는 총이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6조선이죠. 맞죠? 회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팡 하고 뚫고 가는 게 아니라 확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M6 아니 M6 아니고 M1 이러니까 이게 총알이 회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뚫고 지나가고 아셨죠? 뜨거우니까 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총을 대신 맞았죠. 앞에 뚫고 가면서 이게 애한테 옆구리를 두고 간 거야. 그리고 그 할머니는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개가 있잖아. 사람 물고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전쟁은 진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겪어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전쟁 나서 죽은 것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하여튼, 전쟁은 하면 안 돼. 그래서 복문하고, 그죠, 시신, 가묘는 평장, 암장, 가묘 같은 경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예. 그 미친놈들이 정치한다고. 그죠? 자, 갑니다. 성입제한. 그래서 시신 한 장 있죠? 그리고 밑에 봉분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장, 암장 인정 안 된다는 거고요. 효력 범위는, 자, 요것도 가끔 나오는데 봐요. 분묘기지권이 요래 있잖아요.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 있죠? 분묘기지 면적만이 아니라 뭐까지? 주변 공지까지 미친다. 보통 혹시 봉분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런데 봉분 요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서 보면 여기 둔덕 있죠? 요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요게 뭐냐면 배우면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공분 이렇게 배우면에 이렇게 둔덕 쌓아놨죠. 이게 사성이에요. 사성. 성처럼 쌓아놨다는 거야. 비스듬하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사성이 조성된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사성까지를 기지권의 범위로 봐요. 보편적으로. 근데 문제는 사성이 조성된 이 말하고 봐봐요.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기지 면적만이 아니라 주변 공지, 즉 사성까지를 포함한다. 이러면 사성이 조성되면 인정되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사성이 조성된 경우에는 사성까지를 분묘기지권의 범위로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정상적인 통상정보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이 정도 보통 포함 배우면이 이 정도 필요할 거야라고 하는 인정하는 거 있죠. 근데 꼭 어떤 미친놈은 너무 산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지산이야 내 산이야. 그러면 사성이 조성돼 버리면 인정돼 버리면 다 될 거 아니에요. 지 땅이잖아.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성이 조성되었다 해서 모든 그죠 경우를 다 포함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주변 공지를 포함시킨다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존속기간은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가 존재하고 수호봉제사가 계속되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봉분이 존재하고 아셨죠? 그 자손들이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인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한은요. 분묘기지권의 권능입니다. 분묘기지권자가 할 수 있다 그럴 때 일단은요. 신설과 이장이 있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여기 원래 한 분만 돌아가셨겠죠, 그죠? 20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묘를 딱 자식이 있었는데, 근데 보통은 아버지가 먼저 가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죠? 뭐 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죠? 자식들을 막 키웠어요.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죠? 합장을 하고 싶은 거야. 예, 단분으로. 이게 쌍분이 아니라 단분 형태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싶은 거야.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신설은 절대 단문 형태든 쌍문 형태든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분도 같이 묻히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아셨죠? 자식이 편하자고 그냥 같이 묻으면 안 돼. 아셨죠? 절대 불가합니다. 그럼 여기 있던 걸 이장은 될까요? 이장도 안 됩니다. 그죠? 예, 이장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집안에 그죠? 어느 산 쪽에 그 윗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써내려온 거 있죠? 요렇게. 그러면 부묘가 조성돼 있잖아요. 지금 저 전체가. 여기에서 요렇게 옮기는 건 돼요. 저 기지권 범위 내에. 그러니까
집단 조성 시에 집단. 분묘가 집단으로 조성되었을 때 집단 조성 시 기지권 내 이장은 돼, 안 돼? 기지권 내 이장은 허용이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는데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집단 조성 시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치료입니다. 치료. 치료는 그냥 원칙이 무상입니다. 그렇죠?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세 번째 경우는 이거 유상입니다. 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내 땅에다 다 설치했고, 그죠? 매매계약, 약정, 토지 처분인데 땅이 거래됐을 때 그냥 기증이 성립했죠. 이 경우에는 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건. 그 다음에 8번. 여기 그죠? 남의 땅에다가 공분을 썼어요. 이거. 내가 이 땅을 소유할 목적으로 썼을까? 아니에요. 점유예요. 점유. 그냥. 단지 점용을 위한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소유의 의사 있어 없어요? 이거 타주 점유입니다. 아셨죠? 소유의 의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얘가 있잖아요. 내가 경계가 우리 땅이 이만큼이 아니고 사실은 경계가 여기예요. 이해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인데 나는 여기가 우리 땅인 줄 알았어. 산에. 그래서 이 짝처럼 햇빛도 잘 들어오고 딱 좋아. 딱 좋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아셨죠? 근데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자주점이에요. 경계 착오죠. 이거는 당연히 내 땅인 줄 알고 썼잖아. 그죠? 그래서 타주점유지만 경계 착오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요. 예,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라는 건 이해하겠죠? 이번에 판례입니다. 자, 기지권, 그 다음에 세 번째, 9번. 소멸입니다. 소멸하는 건 굳이 뭐다?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까? 포기의 의사표시하고 점유까지 포기해야만이 아니고 그냥 포기하면 돼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상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줄 있죠? 그거 아시면 되고.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토지거래 허가 있죠? 여기부터 다시 가겠습니다.